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이 재보선에서 지역 후보들을 좀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반전 드라마가 지금 써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권노갑 고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문재인 대표에게는 또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상황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화면 속에서 보면 두 사람이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반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건지. 사실 어제 이 내용은 조수진 차장이 단독 보도한 내용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천정배 전 의원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광주 서울에 출마를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SOS를 쳤습니다. 좀 광주 서울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 그래서 권노갑 상임고문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 4월 12일부터 광주를 좀 내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 지지난주 일요일 날 채널에 의해서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아주 국립현충원 DJ 묘소 앞에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정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빚어졌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 동교동계 인사 60여 명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해왔습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는데요. 예. 바로 이 묘역 참배가 끝난 뒤에 이훈평 전 의원, 바로 동교동계 특무상사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묘역 앞에서 물었습니다. 자, 지금 천정배 전 의원에 이어서 정동영 전 의원까지 이번 재보선에 출마를 했는데 그렇다면 권노갑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가는 게 적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으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먼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전원이 손을 들어서 지원 반대를 결의를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걸 반대할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자기 당 후보를 도와주러 내려간다는 거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명분이 있을 텐데 그게 네.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2000년에 정동영 전 의원이 주역이 됐었던 이른바 정풍운동 때문인데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여당의 총재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파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권노갑 상임고문이 소통력 같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선 후퇴를 주장을 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권노갑 상임고문은 순명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실상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정풍운동의 희생자였다고 그때 평가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여하튼 당시의 소장파였던 정동영, 천정배 이 두 사람은 당시 여당의 실세로 올라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풍운동 때문에 여당의 어떤 그 지형도, 권력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교동계에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정동영 전 의원이라는 전직 대선 후보이자 예전의 정풍운동의 주역,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과의 어떤 악연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사실상 낙선운동을 할 경우에는 어떤 당을 위해서라기보다 15년 전의 복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 기자들이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기사의 모든 제목에는 15년 만에 복수열전 이런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 권노갑 상임고문이 벌써 연세가 86세이기 때문에 86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는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내렸고요. 또 한 가지 속내가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복수열전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있지만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텃밭인 호남의 지금 기류가 새정치연합의 주류인 친노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동교 동계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드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속내도 작용을 저도 하고 된다. 있고요. 저도 우리가 크게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다. 이런 계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4월 재보선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매기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매기를 수족관에 넣었을 때 바짝 긴장하고 다른 미꾸라지들이 헤엄치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어떤 호남만을 믿고 어차피 호남은 우리밖에 지지를 하지 않는 거냐, 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방관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정동영, 천정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전직 중진 의원이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의 민심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점도 토로를 그렇군요.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4월 재보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야권의 정계 개편을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내도 깔려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허문명 부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노갑 고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한 3년 전에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해서 이제 크게 쓰기도 했는데 네. 어떤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원로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야당의 정신적 나침판으로서 역할을 저는 그때그때마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조수진 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복수혈전 이런 것보다는 그때 제가 권노갑 지금도 계속 고문을 만나고 있지만은 말씀이 어떤 누구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내가 여기에 무슨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은 당시에 정풍운동 한다면서 사실 권노갑 고문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음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권 고문께서 심리적으로 전혀 저 같으면 사실 굉장히 미운 마음이 들 텐데도 이거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는 다 털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믿고 있고 그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권 고문의 행보는 야권 분열에 대한 정말 절실한 어떤 문제의식 아닐까. 어떤 누구를 지지하고 내가 여기서 누구를 키를 삼을 경우에는 야권이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온다 독자 정당 만들다 할 때도 권 고문은 항상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정동호 의원은 사실 진보의 이미지는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까지 아닌 데를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권 고문의 복수 정치라기보다는 야권 분열에 대한 진정한 걱정에서 나오는 행보 아니냐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조수진 차장.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거예요. 권노갑 고문이 나 가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지 말지 손들어 봅시다.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좀 의아하게 보여지긴 하고요. 그리고 금방 허문명 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권 분열을 우려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움직여서 천정배 의원이 떨어지면 오히려 지금 제1야당 체제가 굳건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참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에 천정배 전 의원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탈당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정말 없거든요. 예. 동교동계 전원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허문명 부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호남의 정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이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권노갑 상임 고문이 움직였다가 지지한 후보가 만에 하나 낙선할 경우 거기에 대한 상처는 대단히 큰 거죠. 동교동계는 바로 그 점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멍석을 깔아주면서 비단 옷을 입히면서 단 한 번도 명분이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달라. 이런 모양을 이런 만들어야 절박함이 되는데.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네. 문재인 대표 측의 사람의 전화를 받고 움직인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대표가 직접 명분이 움직여야 없다. 된다? 그렇습니다. 대표가 지금 움직일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만 예. 문재인 대표가 또 직접 어떤 권노갑 고문의 자택을 찾거나 예. 동교동계 인사를 직접 방문을 타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만 했다?
전화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동교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경우냐. 아니, 절실하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절박감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86세 된 어른이 움직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섣불리 움직였을 때 만에 하나 패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후폭풍도 네. 작용을 해야 되고 또 이 호남의 민심을 여러 가지로 듣고 있는데 이 기류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작용을 자, 하고 그러면 조수진 차장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 지금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바라보는 속내 좋지 않다. 친노 지도부 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다는데 왜 재보선에서 그걸 분명하게 총선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기 때문에 호남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번 새정치민주연합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요. 지난 2월 8일 날 실시가 됐던 전당대회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예. 네, 28 전당대회 때 바로 이 박지원 의원이 DJ기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노 문재인, DJ기 박지원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었는데요. 이 여론조사 투표 하루 전날에 문재인 대표가 바로 여론조사 경선 그 투표 룰까지 바꿔서 아주 강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3%포인트 차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나음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그렇게 졌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의원도 흔쾌하지 않죠. 예. 나음으로 승복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 28 전당대 때 처음으로 박지원 의원과 동교동계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예, 다들 그 동교동계와 박지원 의원은 같은 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뿌리가. 동교동계라는 거는 예전에 70년대, 6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에 핍박받던 정치인 시절부터 이 DJ를 지켰던 가신그룹을 일컫는 얘기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박지원 의원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른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한 뒤에는 동교동계는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고 박지원 의원은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28 전당대회 때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계승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박지원 계와 동교동 계가 손을 그랬군요.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박지원 의원이 졌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에게 어떤 당직 인선을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예우를 해주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옛 민주계, 옛 DJ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예. 28 전당대회부터의 이 감정의 안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호남 의원들이 막 친노 지도부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그런 정서들을 또 호남 전체가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짧게 심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호남에서. 일단 표결 결과가 그래서 광주, 서울 예. 그리고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1위냐 2위냐 3위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1위를 할 수도 있고 2위를 할 수도 있고 3위를 할 수도 있죠. 네. 만약에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보다 앞서는 경우 뭐 그것이 1위든 2위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호남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동교동계가 이런 정치적 이른바 중립을 지키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과연 이 4.24 재보선에 승리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 기득권자인 친노가 옛 민주계를 껴안는 공천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작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년 총선 그리고 내년 총선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당장에서 이번 내석부터 이기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허은명 부장 보시기에 지금 이게 야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고 문재인 대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떨 거로 보세요? 결과가. 글쎄요, 이게 현장에 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조수진 차장 정말 정치평론 고수답게 말씀을 예. 딱 들으니까 정리가 싹 되는데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번 보선을 보면 사실 이번에 안심대출에서 드러났듯이 가장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경제 사안인데 네. 이번에 사실 선거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무상복지도 아니고 뭐 박근혜 정권 심판론도 아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보선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야권의 분열 아닌가. 네. 통진당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천정배, 정동영 무소속 의원들이 덤벼들었는데 야권이 분열될 경우 결국 어부지리를 얻는 건 여당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재보선 전국에서 여당이 실종됐습니다. 여당이. 네, 여당은 논의 지금 주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희한한 선거로 예. 가고 있는데요. 이 야당과 야당을 탈당한 분들 간의 대결만 비춰지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당의 모습이 참, 예. 저부터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도하 변호사는 예.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는데 지금 판세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구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래 잃은 의석이 이제 인천, 서, 강화, 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길 찾아오면 선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해 대표가 되고 나서 730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좀 문재인 대표보단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야권 뭐 꼭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권 성향이 텃밭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의석을 얻느냐, 특히 광주는 상징적이죠. 그래서 광주를 잃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분열이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래 중간에 선거를 하면 정권 심판론 뭐 이런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했네 못했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오히려 그냥 지역 밀착, 지역 일꾼형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여당에 그렇게 불리한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구도죠. 호재죠. 뭐 그렇게까지 제1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행보를 하느냐. 지금 새누리당에도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당내의 어떤 비노, 호남 세력, 옛 민주계도 가만히 있고 또 바깥에서는 당을 뛰쳐나간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협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 문재인 대표가요. 어제 채널A 메인 뉴스에서 그 동작동 현충원에서의 그 이색적인 투표 결과 이게 밤 10시 20분쯤에 보도가 됐는데 이 이후에 문재인 대표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참 좀 아쉬운 부분이요. 예. 바로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계속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를 접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해야죠. 네.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달려가야 됩니다. 네. 삼고초려해야 됩니다. 뭐 제발 조금 좀 더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예. 하여튼 지켜보시고요. 예. 또 오늘 밤에 메인 뉴스에서 좀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속보도를 지금 조수진 차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뉴스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이 이제 동교동계 내부를 아주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고 자세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권, 야권 얘기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주부 코스프레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처가가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화의 사이고 가깝게 좀 여겨주십시오. 차준마가 경제와 국민을 살뜰히 챙기는 살림꾼인 우리 새누리당의 모습과 무척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저런 모자까지 둘러싸야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지금 야당의 싸움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조금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강화의 사위다. 이 부분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강화댁을 데려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이번 4월 재보선 내내 외치는 것이 바로 나는 인천 강화의 사위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요. 이 네 곳의 재보선 중에 유일하게 여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그 인천 재보선 지역입니다. 광화서을인데요. 부인 김정숙 씨가 바로 이곳이 출신지기 때문에 나는 인천 강화의 사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지지 선언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이 김정숙 씨 제가 2012년 대선 때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요. 이 경희대 음대 출신이고 서울 시립음악단 합창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달하고요. 예. 네, 이 사람과 만나서도 그 사람의 맞춤형 아주 인사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보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김정숙 여사가 한 수 위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강화 서울은 그 부인이 대신 출동해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보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폭침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이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계속 지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서른 의원의 이야기 지금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북한의 저 이제 함이 이제 들어와서 쏘고 갔다. 예. 그랬을 때 그럼 대한민국의 해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모든 함정이 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한국의 국방력, 해군력이 그렇게 무능한가?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거 이제 또 나는 사실로 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서른 의원의 이야기인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 47.2%가 정부 조사 결과, 천안함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 그래서 나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주장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명 부장께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른 의원은 지난번에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한번 종편에서 하여튼 며칠씩 그 비판을, 예.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떠나서 천안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정서상 전 다가오지가 않고요. 네. 아까 우리 이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아까 보선 얘기에서 또 이번에 문재인 대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런 입장들이 계속 새정치연합에서 나오면 과연 중도층들이 그 새정치연합을 찍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진짜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47%가 못 믿기 때문에 나도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서른 의원이 과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뭐. 아니 저는요 이분의 말씀이 정말 무책임하다. 이같이 좋은 표현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뭐하러 선출하겠습니까? 모든 정책을 다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예.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은 정말 이 동교동계 삼선 의원, 중진 의원 정말 그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요즘에 그 설화라고 하죠. 이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은데요. 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에서는 이 4.29 재보궐선거는 이 종북 심판이다. 옛 통진당을 도왔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서른 의원이 딱 갖다 명분을 줬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문재인 대표 취임 50일 날 쑥과 마늘을 앞으로 50일 동안 더 먹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분이 있으면 아무리 쑥과 마늘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쑥과 마늘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 5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청자 질문이 또 왔네요. 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5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었다고 했는데 경청래 우클릭 경기한다고 한 분이죠. 서른 의원이 발언을 보면 문 대표 혼자 마늘 쑥만 먹고 다른 분들은 안 먹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말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는데 홍명 부장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이게 50일 더 먹어야 뭐 곰이 된다 뭐 이런 걸 인용을 할 사람이 된단가요? 네. 사실 저 문재인 대표는 그 천안함 폭침 5주년 때 그 얼마 전이죠. 천안함을 침몰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폭침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대표 취임하시면서 정말 줄곧 유능한 안보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 대표의 이런 그 행보나 어떤 신념은 저는 믿음이 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개혁 성향을 정말 드러낸다면 이런 그 천안함 폭침을 아직도 저렇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던지는 내부 의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그야말로 예. 중도층에 대한 굉장한 호용에는 실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을 감싸기로 접근하는 이런 태도가 진보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이거를 예.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참에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또 영상 앞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폭침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에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당장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서른 의원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어뢰함이 거기 폭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서른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야당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홍문종 의원인데 야당의 문제 아니냐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건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정서상은 홍문종 의원 발언도 약간 정략적으로 야당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읽히긴 하는데 네. 상식적 차원에서 서른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믿음이 안 간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도 말씀을 하셔서 뭐 그 안보관이 의심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아까 우리 조수진 차장 말했듯이 물어본다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좋죠. 예. 문재인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아마 많은 국민들 저렇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